한때 인스타에 골프 사진이 많이 올랐었죠. 수많은 MZ세대들이 골프장에서 본인의 활동적인 스타일과 골프웨어 그리고 경제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트렌드는 이제 테니스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테니스 붐은 예전에도 있긴 했습니다. 정현 선수가 2018년 세계 1위 노박 조코비치를 3대 0으로 완파한 후 한국 최초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4강에 진출했을 때 왔었지만은 그땐 규모도 안 컸고 길게 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스타에 테리니 태그가 달린 게시물은 27만 개를 넘어섰고 코치 부족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요 시장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국내에서 테니스는 비인기 스포츠에 가까웠기 때문에 테니스 인구가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협회에서도 시장 규모를 조사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거든요. 없었어요? 없어요. 하지만 테니스 붐에 따라 시장을 숫자로 표현해야 하니 그때서야 나온 추정치가 21년 기준 약 2,500억 원, 인구는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중의 무관심에 있던 테니스의 인식이 급변하기 시작한 건 2020년부터죠. 인스타와 2030 여성을 중심으로 골프 붐이 불다가 이게 테니스로 옮겨보기 시작했거든요. 골프가 큰 인기를 얻었지만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들도 많았습니다. 골프채 마련부터 골프장에 가는 것까지 그리 저렴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골프를 칠 줄 아는 친구들도 필요하다는 게 또 하나의 장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테니스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되죠. 테니스는 혼자 가더라도 모르는 사람들과 칠 수 있고 장비의 비용 측면에서 골프보다 그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게다가 운동량도 골프보다 높아서 다이어트와 건강관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운동으로 꼽히죠. 그로 인해 구매력 높은 2030 여성들이 테니스로 몰리기 시작했고 국내 테니스 시장은 전에 없던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옥션의 조사 결과 테니스 라켓 판매량은 전년 대비 693% 증가했고 테니스복과 테니스화도 200%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이러다 보니 백화점들도 테니스 용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죠. 롯데백화점의 경우 잠실 롯데월드몰에 테니스 코트처럼 공간을 꾸미고 팝업 매장을 운영했는데 3일 동안 5만 명이 넘게 방문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이 모습이 현재 테니스에 대한 열기를 잘 보여주는 듯 하네요. 그렇다면 업계에서 보는 시장은 어떨까요? 국내 스포츠 시장의 규모는 문체부에 따르면 30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테니스 쪽에서는 한 2,500억 원 정도의 용품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현재 분위기를 보면 몇 배 이상 뛰어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라켓이 기본적으로 20만 원 중반대에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만 원씩 더 붙어 있는 상황인 거죠. 다른 종목들은 제가 많이 봐왔는데 테니스 쪽에서는 전무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테니스점 하지만의 마케팅 전략은 다른 채널과 다르게 인프라 구성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좋거든요. 저희 채널을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국가대표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해주고 있고요. 지난번에 유튜버 채널에 있어서 처음으로 방송 중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명인들, 연예인분들이 나와주셔서 해설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채널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하이발리라고 실내 테니스장을 같이 친구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실내 테니스장이 워낙 많이 생겼고 현재로서는 실내 테니스장이 생겨도 전문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곳은 한체대 출신 박사 선생님들, 실업팀 선출분들이 레슨을 해주시다 보니까 다시 찾아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하이발리 테니스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내 테니스장을 운영 중에 있고요. 여기서 혜린이들이 단코트 레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랑 어른들이랑 비율을 나눴을 때 네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한 8대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나 성인들 수요가 둘 다 늘긴 늘었나요? 아무래도 요즘 이제 붐이 많이 불기도 하고 유학을 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테니스 할 때 좀 네. 중요한 근력 운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허리 기립근 운동이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뭐 사다리 넣어놓고 스텝 운동하는 것들, 그리고 임팩 마스터라고 해가지고 라켓 대신에 처음에 이걸로 공을 맞춰보는 연습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은 라켓 고르는 방법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초보자분들, 테니니 분들이 라켓을 유명 선수와 똑같은 스펙을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점이 너무 무거운 라켓을 사용을 하시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성인 같은 경우는 키가 엄청 크신 분들은 무게를 한 290, 300g 정도를 처음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키가 좀 작은
작으신 분들은 280g 정도 선택을 해서 라켓을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니스는 럭셔리 스포츠에 가깝다고 생각되시나요? 요즘 들어서 좀 많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테니스 웨어들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닌데 골프복에 비하면은 바로 그 밑에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입었을 때 골프복만큼이나 핏이 살아나고 너무 이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옷들 사고 신발 사고 용품 사게 되면 은근 또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럭셔리 스포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골프 나가게 되면 인당 거의 한 비싼 데들은 한 40만 원 가까이 비용을 들여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테니스는 40만 원이면 1박 2일로 가서 자고 테니스도 치고 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오히려 또 사진 찍기도 더 좋고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로 지금 많이들 넘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MZ 세대들이 테니스로 좀 전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혹시 그 이유가 있다면은 뭐가 네. 있을까요? 실내 코트가 요즘 기준으로 한 4, 5만 원 정도 한 시간에 받고 있는데 4명이 한 코트에서 즐기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10,000원만 내면 인당 1시간을 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쁘게 사진을 담을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전망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모든 방송국들이 골프에서 테니스로 넘어가려고 예능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의류 시장을 보게 되면 루이비통이나 이런 매장을 가보시면 지금 다 테니스로 변해가고 있고 얼마 전에 구찌와 아디다스 팝업 스토어를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도 올해 다 테니스가 메인으로 뜨고 있거든요. 근데 테니스장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실내 테니스장에서 칠 수 있지만 실력이 늘다 보면 이제 외부로 나가야 되거든요. 정식적인 코트를 빌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미 올해 말까지 예약이 다 꽉 차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디펜스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상황이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도 가능하긴 했었는데 요즘 많은 테니니들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실질적으로 테니스 용품이 해외에서 사는 게 더 비싸졌어요. 그만큼 지금 엄청 빠르게 시장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를 증빙하는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테니스는 원래 중장년의 럭셔리 스포츠였습니다. 대부분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었고 이들의 참여와 구매력의 의존에 제한적으로 발전해왔죠. 그러나 2030 세대의 적극적인 유입 덕분에 세대 혼합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테니스의 전성기가 도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테니스 레전드인 이형택 감독이 2000년에 US 오픈 16강에 진출할 때도 정현 선수가 18년에 호주 오픈 4강에 진출할 때도 이 정도로 테니스 붐은 없었기에 사실상 테니스 시장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장 형성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우선 지금의 테니스 열풍은 골프와 함께 2020년 이후 등장한 트렌드라는 걸 먼저 생각해봐야 합니다. 즉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여행이 막히고 헬스장도 코로나로 영업 제한이 걸리면서 소비자들이 국내로 눈을 돌린 와중 2030이 우연히 발견한 인스타그래머블한 스포츠라는 것이죠. 테니스는 골프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젊은 세대들이 잘 하지 않는 일종의 귀족 스포츠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스포츠를 즐긴다는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인스타에서 중요한 과시적 표현에 적합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골프와 테니스는 운동복 치고는 굉장히 패셔너블한데 이 부분이 특히 강점이 됐습니다. 멋진 테니스웨어를 입고 코트를 누비는 나의 모습은 SNS에 올릴 만한 그림이 되니까요. 때문에 인스타그래머블의 유행이 지나갈 때 테니스 시장은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스포츠 시장은 그 스포츠를 자주 즐기는 고정 인구가 안착이 되어야 그 규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 유행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기 시작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인구를 테니스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냐는 문제라는 것이죠. 특히 테니스도 골프처럼 지속적인 레슨을 받아야 하는데 직장을 다니다 보면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레슨을 거르다 보면 실력이 늘지 않아서 금방 실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장벽을 못 넘어선다면 테니스 인구로 안착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예전보다 초보 입문이 쉬워진 상황입니다. 2030 세대 유입 덕분에 비슷한 실력과 나이대의 테린이들끼리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찾아온 붐에 많은 테니스인들이 힘을 쏟고 있기도 하죠. 사실 스포츠는 시작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발을 담그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낀 사람들이 게임과 관람을 하면서 저변이 넓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테니스 시장이 더 없는 기회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이 시장이 반짝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투자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시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수요일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